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심리하고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무승부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생긴 의료 공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속속 복귀해 이른바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선 건 지난 2월 전공의와 전임의 이탈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한때 33%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아진 수준입니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67.3%까지 올라가 빅5보다는 조금 낮지만 7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증 질환자들이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를 상대로 강대강 대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가 다시 항소를 준비한다는 발표에 환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대치를 멈추고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즉각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준비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법원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했고 야당은 증원 필요성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집행정지 기각을 둘러싸고 여야 반응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법원은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권리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도 이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의 희망대로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가 힘들다면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2,000명 증원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증원 추진 과정이 부실하고 졸속이었다는 데에는 정부가 확실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서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당원들의 뜻과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당심과 명심 모두 추미애 당선자에게 있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이변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임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의 과열 양상을 가장 걱정했을 뿐이라며 반드시 누가 돼야 한다는 식의 예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후보였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사퇴한 것도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한 행보였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었다는 해석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대표가 의사결정을 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중립적 국회의장만 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 이번 총선 과정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나라를 나라답게 해라. 국민의 삶을 좀 제발 좀 제대로 지켜달라. 네.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 의원은 늘 당원과 소통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당심을 잘 따르겠다고 강조하며 내부 갈등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당선인들과 윤석열 대통령 만찬이 있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YTN이 접촉한 참석자들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패배한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낙선자들이 많아서 아쉽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대위 체제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7월 안에는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로는 5선이 되는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등이 일단 거론됩니다. 이들은 최근 각종 세미나를 열며 당내 접촉면을 넓히는 등 이른바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최종 변수는 결국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친윤계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당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오면 무조건 되지 않겠냐며 그때 톤을 바꿀 수는 없으니 친윤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출마나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YTN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언제쯤 본격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제 곧 열리기 시작을 했을 텐데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요? 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약 100일 만에 새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수처장 후보 지명자인데다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인 만큼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일단 20살이던 딸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개발 토지를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매입한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세법 전문가인 오 후보자가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해서 세금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이른바 세테크 의혹도 있는데요.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여러 신상 의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상병 수사 의지가 확실히 있느냐 여부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관련된 의혹을 본인이 잘 설명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는 소위 선을 넘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후보자 방어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